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4살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35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이제 7년 정도가 되었고 얼마 전 저희에게 정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 태어나고 첫돌이 되었을 쯤에 떨어져도 그만이란 생각으로 남편과 청약을 넣은 적이 있는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그게 덜컥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자금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영혼까지 끌어서 계약금을 맞췄고 은행 대출도 60%를 받았었죠. 대출까지 받기로 했는데도 입주날까지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해서 남편과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돈을 모았고 작년에 드디어 신축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친정부모님과 살 때도 새 집에 입주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게다가 인생 첫 제 집이라 더욱 좋았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은행 빚이 산더미고 어떻게 보면 제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집 때문에 시댁과 자꾸 싸우게 되고 그 와중에 시댁 편을 드는 남편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지금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7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고 해준 거 하나 없이 바라는 것만 산더미처럼 많은 시부모와 시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의 도움이라고는 절대 안 되는 인간들을 이제는 인생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려고요. 일단 저희 집안 사정을 아셔야 제 말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편은 저보다 1살이 더 많고 남편에게는 3살이 어린 시누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고 아이를 갖는 것도 제가 대리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하기로 되어 있었죠. 진짜로 결혼 2년 만에 대리 진급을 마치고 그 이후에 아이를 갖고 육아휴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집도 일찍 갖게 되고 계획대로 인생이 착착 풀려갔는데 신우는 나이 30 훌쩍 넘어서까지 시집을 안 가고 시댁에 얹혀 지내면서 사고나 치고 시부모님의 속을 엄청나게 썩혔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에 갑자기 속도 위반을 했다면서 남자 하나 만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신우는 백화점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된 남자는 신우보다 1살 연하의 남자로 같은 백화점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직업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두 사람 모두 백화점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돈 벌면 명품 사고 사치 부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둘 다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 양가 부모님들이 1,000만 원씩 보태줘서 방 2개 있는 오래된 빌라에서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신우가 제 동생이었다면 이 상황에 덜컥 애까지 생기고 결혼하겠다는 것이 정상이냐고 가만 안 뒀을 정도로 한심한 상황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시댁 집안일이고 며느리인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도 기분은 좀 안 좋아도 어쨌든 자기 동생이라서 결혼한다고 할 때 선물로 커다란 TV까지 하나 사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가 입주한 새 아파트와 신우의 신혼집이랑 거리가 꽤 가까웠어요.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이고 걸어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라서 신우가 결혼하고 나니까 본의 아니게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신우네 집에 놀러 가는 일은 없었는데 신우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 출산한 다음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어쨌든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싶은데 신우는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생각해서 그런 건지 저를 너무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개념 없어 보이는 사람과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았고 애초에 신우한테 도움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서 제발 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찾아왔습니다. 제가 신우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놀러 왔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본인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가져가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제가 우리 아이 키우는 데는 나름대로 진심인 편이라서 작은 물티슈부터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까지 시중에서 파는 일반 공산품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해외 사이트를 뒤져서 유기농으로 되어 있는 나름 고급 물건들을 해외 배송으로 사다가 쓰는데 사실 하나하나 금액으로 따지고 보자면 제가 쓰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비싼 것들은 아닙니다. 남들 10,000원짜리 물건 살 때
1,000원, 2,000원 더 준다는 생각으로 인터넷 잘 뒤지면 조금 더 좋은 물건 사서 우리 아이한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까지 아끼면서 현명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제 아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 좋다고 하는 것들로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유난 떠는 거 볼 때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막상 제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아보니 뭘 해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우가 우리 집에 놀러오면 꼭 그런 제 물건들을 한두 개씩 가져갑니다. 보통 제가 인터넷으로 사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낱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박스로 여러 개씩 사서 보관해 두거든요. 아이 목욕 비누나 로션 같은 것도 6개 들어있는 묶음으로 주로 사는데 화장실 세면대 위에 잘 보관해 두고 하나씩 꺼내서 쓰고 있었어요. 처음에 신우가 이사 온 지금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역시 새 집이라 집 넓고 깨끗하다면서 온 집안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죠. 온 방을 다 헤집고 돌아다니더니 아기용 물티슈나 장난감까지 싹 다 꺼내서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새언니 이건 뭐예요? 나는 완전히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네? 저는 신우에게 이건 전부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들이고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서도 별로 살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손을 한번 씻고는 향이 너무 좋다면서 가져가고 싶다며 쓰던 물건을 하나 달라고 하길래 좀 불쌍하기도 하고 궁상맞아 보이기도 해서 그냥 새 거 하나 가져가라고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 뒤로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너무 뻔뻔하게도 새언니, 나 이거 다 썼는데 하나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서 스스럼 없이 물건을 챙겨갔습니다. 그나마 말이라도 하고 가져가면 다행이지 가방에 몰래 넣어서 훔쳐가는데 진짜 짜증나고 신우가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자기 동생은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 집에 왔다 가는 외부인이라고는 딱 신우 한 사람뿐인데 자꾸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누굴 의심하는 게 맞겠습니까? 처음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참고만 있었더니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올 때마다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저도 참다 못해 남편에게 따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우리 집에만 오면 자꾸 내 물건 가져가잖아. 당신이 도둑질 못하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 집에 오지 좀 말라 그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당신 쓰는 물건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걔네 집안 사정 알잖아. 그냥 하나 선물해줬다고 생각해. 하면서 저보고 그냥 참고 넘어가랍니다. 남편이고 신우고 간에 진짜 얄미워 죽겠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이를 데려오는데 한 번 오면 저희 애가 작아서 못 입게 된 옷들도 자꾸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이거 우리 아들 입히면 정말 예쁘겠다. 새언니, 이거 언니가 보기에도 완전 우리 애한테 딱인 것 같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입던 옷들이 명품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비싸게 주고 산 좋은 옷들이고 저한테는 한 벌 한 벌 추억이 있어서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갖고 있어요. 사이즈가 너무 작고 못 입게 된 옷 중에 일부는 작년 신우가 애를 낳았을 때 선물로 조금 주기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애가 부쩍 커가니까 아이 옷 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우리의 옷을 탐내더라고요. 신우 어려운 사정도 알고 요즘 애기 옷이 비싼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젠 아무리 작아서 우리 애한테 못 입히게 된 옷이더라도 신우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갖고 싶다는 티를 엄청 내길래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했더니 다음에 아이 데리고 놀러 왔을 때 우리 아이 옷장을 뒤지면서 철진한 작은 옷을 찾더라고요. 이건 이제 작아서 못 입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저희의 옷을 자기 아들한테 가져다 대보고 마음대로 입혀보기도 하더라고요. 가져가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결국은 막무가내로 가방에 쑤셔넣고 가버립니다. 진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신우가 너무 한심하고 솔직히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저희의 것을 가져다 입혀서 그런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카한테 옷 입히는 스타일도 완전 우리 애를 똑같이 따라하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저렴한 옷들 사다가 자기 애한테 입혀서 데려오더군요.
거기까지는 그냥 저한테 피해주는 거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솔직히 사람이 싫어서 그런지 하는 짓 자체가 밉상이었어요. 저는 애 낳고 육아휴직 끝나자마자 바로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는 임신한 뒤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쉬더라고요. 신우의 남편 벌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당연히 외벌이로 살다 보니 아이 키우며 살림하기 팍팍한 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애한테 그 정도도 못해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해요. 왜 자꾸만 남이 쓰던 물건을 빌려가고 훔쳐가는 건지 애한테 부끄럽고 미안하지도 않나 싶었습니다. 식탁 위에 항상 두고 있는 아이 영양제도 한꺼번에 몇 알씩 집어가고 우리 애 작년에 쓰던 장난감도 제 허락 없이 훔쳐갑니다. 몰래 가져가면 제가 모를 줄 아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의심 많고 좀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냥 모른 척 하자니 신우가 저를 완전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가져가지 말라고 신우에게 이야기하면 마치 실수였다는 듯 대충 웃으면서 넘기려는 모습이 정말 짜증났어요. 그렇게 한번 망신당하면 다음엔 오지 말던가 물건을 탐내질 말아야 하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든 신우와 만나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연락도 안 받고 주말에는 제가 친정에 아이 데리고 내려가 있던 적도 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집에 없는 날에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왔다가 가고 아무리 연락 안 받고 숨어 있어 봐도 어떻게 알고 오는지 무작정 집에 찾아와 배를 눌러댑니다. 당신 동생 좀 어떻게 해보라고 남편에게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편인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너도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 걔는 그렇게 없이 결혼하고 애 낳아서 힘들잖아. 손 윗사람이 되어서 너가 먼저 이해하고 갖고 싶다는 거 있으면 그냥 선물로 좀 주고 그래. 물론 신우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실제로 초반엔 좀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젠 점점 도가 지나쳐서 우리 집이 완전 백화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본인 필요한 생필품을 돈 한 푼 없이 다 가져가려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남편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저도 더 이상 말도 하기 싫고 집에 신우가 놀러 온다고 하면 혹시나 또 말도 없이 훔쳐갈까봐 집안 이곳저곳 깊은 곳에 비싼 물건을 숨기기 바빴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제 친구들이랑 우리 친정 식구들과는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 쓰고 너도 한번 써보라면서 선물해주는 사이였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무대포로 가져가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도 시댁 식구고 신우 사정 딱한데 내가 좀 더 잘해줘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남편 말대로 내가 성격이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인가 싶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다음에 오면 잘해줘야지 생각하다가도 신우가 또다시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열어서 과일이랑 간식들 마음대로 꺼내 먹고 집에 갈 때는 아이 영양제를 가방에 한가득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애 옷을 탐내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다 싶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올 때 뭔가 사온 적이 없어요. 아니, 딱 한 번 있긴 한데 처음 이 집으로 이사와서 집들이 할 때 마트에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두루마리 휴지 하나 사왔었네요. 하도 우리 집 와서 깽판을 치고 가니까 나도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우리 애 데리고 신우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넓고 좁은 빌라에 집안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거실에는 아이 장난감과 물건 때문에 엉덩이 붙이고 앉을 곳도 없고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뭔가 주워오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애가 언제 떨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실 바닥에 과자 쪼가리를 집어서 입에 넣으려고 하길래 기겁을 하고 아이 데리고 바로 도망 나왔습니다. 당연히 아이 키우는 집에서 이런 환경이 좋을 리가 없는데 제가 신우에게 애 키우는 집인데 청소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원래 애 키우는 집이 다 이렇다면서 괜찮다 하더군요. TV에서 봤는데 집이 너무 깨끗하면 아이가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언니도 청소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같은 소리를 저한테 할 정도입니다. 본인 집안 살림을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아니라서 저는 그 뒤로 신우 집에 찾아간 적도 없고 아무 소리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희가 이 집에 처음 이사 오고 양가 부모님들 불러서 집들이를 했었어요.
음식 이것저것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라서 다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집 사는데 고생 많았다고 저희를 축하해 주었죠. 신우 역시 좁아터진 자기 집을 보다가 멀쩡한 우리 집을 보니까 내심 부러웠나 봐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신우가 자기 친구들한테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거짓말을 했나 봅니다. 금방 들통날 그런 거짓말을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우가 결혼하고 좁은 집에서 살기 시작한 뒤로 집들이는커녕 집에 친구도 한 번 초대한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내 동생이 우리 집 하루 빌려달래.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하겠다는데 당신은 아이 데리고 친정에 하루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집을 빌려달라는 말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고 생각해보니 우리 집 거실에서 신우가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집들이를 하려고 한다는 말에 뒤늦게 화가 밀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우리 집에서 집들이를 한다는 거야? 남편은 이번에도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신우가 자기 집은 좁고 낡아서 친구들 부르기도 창피했는데 한 번 빌려주면 동생 체면도 살리고 좋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저보고 음식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자리만 비켜주면 된다고 합니다. 신우 친한 친구들이랑 지인들 10명 정도 불러서 저녁 먹고 놀겠다는데 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집안에 들어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다가 화장실까지 쓰고 간다는 생각을 하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소에 물건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건 좀 선을 많이 넘었다 생각했어요. 신우가 예전부터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데 왜 이번에는 남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무리한 부탁이고 저한테 직접 말하기 민망하니까 평소에 자기 말 잘 들어주고 만만한 지 오빠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한 거겠죠. 제가 별일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싫고 소름이 끼칩니다. 괜한 거짓말을 한 걸로 모자라서 결국엔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내 집 거실에서 밥 먹고 놀겠다는 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할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소름이 쫙 끼쳐서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멍청한 남편은 또다시 저보고 너무 이기적이라면서 어차피 하루 정도 집을 빌려줘도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문제냐 묻더군요. 저는 아무런 이유도 필요 없고 여긴 내 집이고 내 집 거실에서 절대 그딴 짓 못한다고 거절했더니 남편도 결국엔 화를 내더니 제가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 식구들 서운하게 한다면서 저를 이해 못하겠대요. 신우의 형편이 어렵고 좁고 낡은 집에 살면서 기죽어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게 우리 집을 비워줄 정도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우리 집 뒤져서 물건 훔쳐가는 것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신우인데 집을 통째로 다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은 끝까지 저보고 너무 서운하다면서 자기 동생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뻔히 알면서 예전부터 별것도 아닌 작은 물건 좀 나눠주는 걸로 엄청 눈치 주고 신우가 제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런 별일 아닌 부탁도 자기한테 돌려서 하겠냐고 끝까지 이 집안에서 저만 이기적이고 저만 나쁜 사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그날 결혼한 이후로 남편이랑 가장 크게 싸웠고 그렇게 당신 가족만 소중하고 좋아 죽겠으면 그냥 신우 집에 가서 살던 너네 부모님 집에 가서 살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연히 시모에게서 뭐 그런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 하냐고 전화가 오고 신우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그럼 다신 언니 집에 안 갈게요. 이제 됐어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무서워할 줄 알았나 보죠? 네,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말고 지금까지 허락 없이 우리 집에서 가져간 물건값이나 갚으세요. 안 갚으면 전부 당신 오빠 돈에서 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해놨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 안 옵니다. 그리고 집 나간 남편이 며칠 전에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동생 편이나 들 생각이면 앞으로 집에 오지도 말고 그냥 그 집안 식구로 살라고 했죠.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나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남편도 미안하다며 앞으로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해? 이것저것 다 동생 퍼주더니 이젠 집까지 내줄 생각이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당신은 내 남편도 아니고 우리 애 아빠도 아니야. 알겠어? 그 뒤로 남편은 현재까지 입국 다물고 지냅니다. 신우랑은 완전히 어색해져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되었고 시댁도 이제 뭔가 저한테 불편하신지 자주 안 보려 하십니다. 차라리 이게 잘 됐다 싶어요. 굳이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랑 억지로 얼굴 보며 불편함 감수하며 살 이유는 없잖아요. 남편도 중간에서 처신잘 못하면 이번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본인한테 뭐가 중요한지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